여러분 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수업 시간에 읽다가 마친 뒤에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르트 신학은 여러분들이 꼭 깊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학 공부할 때에 등장하는 신학자이니까 잘 공부해 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mit der 1921 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der 1921 erfolgten Berufung als Honorarprofessor für reformierte Theologie in Göttingen beginnt die ein halbes Jahrhundert währende akademische Tätigkeit Barths. 단어 정리를 해보죠. Berufung, die Berufung, 임명, 초빙이란 뜻이죠. Erfolgen, erfolgte, erfolgt. Erfolgen 하면 이루어지다, 발생하다. Erfolg 하면 결과란 뜻이죠. Erfolg. Erfolg. Viel Erfolg 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Viel Erfolg. 다음 der Honorar Professor 하면 비정규직 교수, 명예교수를 의미합니다. Reformiert 하면 개혁교회의, 개혁주의의. Reformiert. 다음 die Theologie, der Theologie, 신학, 백인넨, 백안, 백운넨. 시작하다. 여러 번 나왔죠? Das halbe Jahrhundert. 반세기. 제네티브로 되면 할벤이 됩니다. 형용사가 수식하면서 변화하는 거죠. 살벤 야훈데트. 베렌트 지속되는 뭐하는 동안에 뭐하는 반면에 테티카이트, 디테티카이트 활동이란 뜻이죠. 아카데미시 하면 학문적인.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밑대어 베루풍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동사 주어로 순서가 바뀌겠죠.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절은 beginnt부터가 주절입니다. 뭐뭐와 함께 밑대어 뭐뭐가 beginnt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보면 1921년에 일어난 초빙, 청빙과 함께 밑대어 베루풍이죠. 미선 항상 다티브를 쓴다고 했으니까 대어가 됐죠. 자, 초빙, 청빙을 받았는데 뭘로 청빙을 받았느냐? 알스 호노라 프로페서와 명예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뭘 위한 명예교수냐 할 때에 피어레 포미어트 테올로기인 괴팅엔, 괴팅엔에서는 괴팅엔 대학에서 말하겠죠. 괴팅엔 대학에서 레포미어트 테올로기 개혁신학을 위한 호노라 프로페서 명예교수로 1921년에 초빙됨으로써 무엇이 시작되느냐? beginnt 시작되었다. Die
Tätigkeit에 연결되죠. 이 Tätigkeit. 중간에 거는 Tätigkeit를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Tätigkeit가 주어죠. 바르트의 활동이 시작된다. 1921년. 1921년에 칼 바르트가 괴팅엔 대학에 호노라 프로페서로 초빙을 받거든요. 뭐 때문에? 바르트가 쓴 앞에서 말한 레머브리프, 로마스 강해를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괴팅엔 대학에 초빙 교수로 명예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바르트의 활동을 꾸며주는 전체 형용사를 보면 아카데미쉬, 바르트의 학문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학문적인 활동. 근데 학문적인 활동인데 ein halbes Jahrhundert während 반세기, halbes Jahrhundert는 반세기죠. 반세기는 50년이죠. 50년 동안 während 50년 동안 지속되는 학문적 활동이 시작된다. 그게 1921년이라는 거죠. 1921년 괴팅엔에서 계획주의 신학 분야의 명예교수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바르트의 반세기에 걸친 학문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문장은 바르트의 본격적인 교수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대목입니다. 그 전에 바르트는 이제 1911년부터 1921년까지 사펜빌에서 사펜빌이라는 스위스에 있는 동네죠. 동네에서 목회를 했죠. 목회.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사펜빌의 빨갱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괴팅엔은 이제 독일이죠. 사펜빌은 스위스고 괴팅엔은 독일인데 그 독일의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괴팅엔에서 시작된 이 교수 생활은 단지 한 책이 아니라 그의 신학의 학문적 구조 안에서 정립되고 전파되는 시기의 개막이었다. 이후에 바르트는 괴팅엔에 5년 있다가 민스터로 옮겨가게 되고 민스터에서 다시 본 대학으로 옮겨 그리고 본 대학에서 쫓겨나서 바젤로 가서 강의를 계속.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로 자리매김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세기라고 했는데 그의 그 교수 사역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신학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 다음 Die Jahre in Göttingen und Münster stehen im Zeichen unentwegter Suche nach einer neuen Grundlegung der Dogmatik. Das Jahr 다 알죠? 다 알죠? im Zeichen 플러스 게네티브에서 무엇을 특징을 하다. 표시 안에 서 있으니까 특징 안에 서 있으니까 뜸음을 특징을 하다. Zeichen 상징, 표시, 징표. unentwegt 하면 끊임없는, 쉼없는 그런 뜻입니다. Die Suche 탐구, 추구, 지도 뭐 이런 Grundlegung 기초 정립, 기반 형성. Die Dogmatik
교의학이죠. 문장 구조는 Die Jahre in Göttingen und Münster 블라블라블라 계속 그게 이제 주어가 되고 Die Jahre가 주어가 되는 거죠. 수러는 임차이켄이 수러가 되는 거죠. 이 시기들은 뭐라고 하는 특징 속에 있다. 의미죠. 문장을 살펴보면 자 1921년부터 25년까지의 괴팅엔에서 보낸 시의 세월, 그리고 25년에서 30년 민스터에서 보낸 세월들은 슈템 인 짜이켄 뭐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운엔트베트 주회 끊임없는 탐구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엇에 대한 탐구냐 할 때는 주회는 나흐를 반드시 전치사로 씁니다. 아이는 노이엔 그룬트레이군데어 도그마틱 교의학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탐구라고 할 수 있죠. 교의학의 새로운 기반 형성 혹은 토대 형성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괴팅엔에 21년, 괴팅엔에 5년, 민스터에 5년 있는 동안의 그 시기는 칼 바르트가 교의학, 도그마틱의 어떤 기반을 형성하는 그 탐구에 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르트가 이제 괴팅엔에 있을 때도 교의학 기획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민스터에 가서도 교의학을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집필하게 되는데 그 기초를 형성하는 그 작업에 몰두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교의학에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본 대학으로 갔을 때에 그 교의학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본 대학에서 새로운 교의학을 또 쓰게 되죠. 괴팅엔과 민스터에서의 시기는 새로운 교의학의 기초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데 전념했던 시기로 특징 지어진다. 이제 바르트 계시 신학으로서의 방향을 점점 구체화해 가던 시기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고요. 괴팅엔과 민스터에서 교수 시절은 단순한 강의 활동만 했던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기존의 자유주의 신학을 해체하고, 왜냐면 이 시기가 이제 바르트가 변정법적 신학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교의학의 토대를 구성하려는 치열한 시도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기초에 대한 탐구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훗날 이제 바르트가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신학의 중심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재구성하려는 기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Die sogenannte dialektische Theologie, deren hervorragender Wortführer Barth neben Eduard Thun-Eiden, Friedrich Hogarten, Rudolf Bultmann, Emil Brunner und anderen wurde, die ursprünglich nur ein Korrektiv, nur ein bisschen Zimt zur Speise sein wollte, konnte nicht im Protest verharren. 단어를 잠깐 공부해 볼까요? 조 게난트 하면
소위라는 뜻입니다. 도게난트. 도게난트, 소위. 잘 안 쓰입니다. 디알렉투시, 변정법적인. 테올로기, der Wort für 선도자, 대표자, 대변인 뭐 이런 뜻이었겠죠. hervorragend 하면 뛰어난, ursprünglich 하면 원래는 앞에도 나왔었죠. das Korrektiv, 교정책, 교정, 지정수단 뭐 이런 말이죠. das Wissenschaft 하면 약간의 계피라는 뜻인데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죠. 약간의 양념을 쳤다 뭐 이런 의미, 부차적인 보완을 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슈파이즈의 음식이란 뜻이고, 페하렌 하면 머물다, 고수하다. 페하렌, 페하테, 페하트. 프로테스트, 데스프로테스트, 항의, 저항.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주절은 이 조게난테로부터 시작해서 페하렌까지가 주절이 되고 삽입구가 있습니다. 에렌 헤어포라겐더 보트퓨러 바트부어데, 이건 중간에 관계대명사 절로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부가 설명은 die ursprünglich sein wollte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소위 변적법 신학은 원래 뭐뭐 하려겠지만 뭐뭐에 머물 수 없었다라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 앞에서 한 문장에서 괴팅앤 민스터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사실 변정법적 신학의 시기죠. Die Dialektische Theologie. Die sogenannte Dialektische Theologie. 소위 말하는 변정법적 신학. 삽입구라고 그랬죠. 여기는 여기까지가 디알렉티스 테올로기를 수식하는 삽입절인데 관계대명사절로서 그 변적법적 신학의 헤어포라겐드 뛰어난 대표자 바르트. 그 변적법 신학의 뛰어난 대표자가 바르트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 변적법적 신학의 뛰어난 대표자가 바르트가 되었던 그 변적법적, 소위 말하는 변적법 신학은 그럼 이제 변적법적 신학이 주어니까 동사는 어디 있겠어요? 콘테 니히트 베하른, 이게 이제 동사, 두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자, 변적법적 신학의 뭐 대변자가 바르트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그러나 대표자는 바르트였는데 바르트만 혼자서 변적법 신학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에드와드 투르나이젠이 있었고, 그죠? 에드와드 투르나이젠, 프리드리히 고가텐, 루돌프 볼트만, 에밀 브룬너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변적법 신학에 동참한 동지들이죠. 그러나 이제 대표자는 바르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부터 시작해서 자인 볼트까지 또 하나의 관계대명사절이 나오죠. 부문장으로서. 이 D는 뭘 그러면 수식하느냐? D는 뭘 수식할까요? 역시 디알렉슈시의 테올로기를 수식하겠죠. 자, 여성이고 단수는 앞에 보면 디알렉슈시의 테올로기밖에 없죠. 그죠? 그 변정법적 신학은 원래 누워 단지 하나의 수정, 즉 또는 단지 조금의 계피, 약간의 계피, 또 슈파이제 음식에 넣는 약간의 계피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주 음식이 있는데 주 음식에 약간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약간의 계피를 넣는 그런 신학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신학이 있는데 큰 신학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학에 약간 수정을 가하는, 그죠? 수정을 가하는 그 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변정법적 신학은 콘테 nicht im Protest verharren, verharren은 이제 머물다, 고수하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트는 저항이죠, 저항, 그죠? 저항. 저항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뭐가? 변정법적 신학이. 해석을 한번 볼까요? 소위 변정법적 신학은 바르트, 그리고 에드워드 토나인, 프리드리히 같은 루돌프 폴트만, 에밀 브룬너 등 바르트가 탁월한 선도자가 되었던 신학으로 원래는 단지 하나의 교정책, 즉 음식에 곁들이는 계피처럼 작용하고자 했지만 단순한 저항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저항만 하는 그런 신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문장은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변정법적 신학의 형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학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적 수정안으로 출발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뭔가 좀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단순한 반대나 비판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바르트의 주도 아래 신학 자체의 새 기초를 세우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9세기 자유신학에 대한 저항으로, 반대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단순한 저항만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계피만 넣어서 맛을 더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 수 있었고 없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다. 복음의 계피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양념처럼 곁들이는 역할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학 전체의 요리법을 바꿔버린 중심 이론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 문장. Den ersten unpassenderen literarischen Niederschlag Antworps bemühen in der christlichen Dogmatik im Entwurf. 단어 정리를 한번 볼까요? Der erste 하면 최초의, des ersten,
1% 포괄적인 광범위한 리터라르쉬 하면 문헌적인 저술 행태의 혹은 문학적인 그 다음에 der Niederschlag 하면 써놓은 거죠. 써놓은 거니까 표현, 구체화, 결과물 des Niederschlags das Bemühen, 노력 bemühen 원래 동사인데 지금 대문자로 바꿔서 명사화 시켰죠. 노력, 시도 finden, fand, gefunden 여러 번 나왔죠. 도그마틱 앞에 나왔고 der Entwurf des Entwurf 초안 개요 die christliche Dogmatik im Entwurf 기독교 교약 초안 또는 기획 문장 구조를 보면 바르츠, 베미엔, 판트, 니더슐라까지가 주절이죠. 전치사 구가 있습니다. 인데요. 그리슬겐 도마틱 이미엔데 부업. 네. 자,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앞에서 뭐 면적법적 신학이 뭐 그런 단순한 양념으로 머물 수 없었다 까지 얘기했는데 그러한 그 첫 번째의 더 포괄적인 비교급이죠, 그죠? 더 포괄적인 문헌적인 기록 기록을 판트 발견했다. 뭐가? 바르츠의 외면, 바르츠의 노력이 첫 번째의 또 포괄적인 문헌적인 기록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인데 크리스틸리켄 도그마틱 엔트버프 크리스틸리케 도그마틱 임 엔트버프 이건 이제 책 이름이에요. 바르트가 괴팅엔에 있을 때 썼던 최초의 이제 도그마틱 교의학의 최초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교의학 기독교 교의학 기획이라고 하는 이 책을 씀으로써 이 책을 쓰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제 첫 번째로 포괄적인 그런 문헌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바르트의 신학적 노력은 기독교 교의학 초안이라는 저술에서 최초로 보다 포괄적인 문헌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굉장히 의역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바르트가 뭐 괴팅엔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또 변정법적 신학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 나갔지만 그 와중에서도 바르트는 이제 도그마틱 굉장히 중요하죠. 도그마틱 교의학은 도그마틱 교의학적인 작업의 기획을 괴팅엔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틸리케 도그마틱 임 엔트워프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죠. 그게 바르트의 이제 첫 번째 교의학 저술 작업이었다. 첫 번째 교의학 저술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변정법적 신학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나 교정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어떤 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보다 더 이제 진보하고 포괄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 작업의 첫 결과물이 바로 이 기독교 교약 초안이었다. 그런 말이죠. 이 문장은 바르트가 변혁법칙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첫 시도가 바로 이 기독교 교약 초안에 담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이후 등장할 그의 대표작 교회 교약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바르트가 단지 성경 주석가가 아니라 본격적인 교회학자, 조직신학자죠. 조직신학자로 이제 말두둠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학을 체계를 세우려는 의도가 이 저술에 담겨 있고요. 여기서 사실 교회 교약 키르케르 도그마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신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뭐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괴팅엔에 있을 때 이 작업에 기초를 하지만 괴팅엔에 있었던 건 다 버리고 뮌스터 대학으로 갔을 때에 그다음 뮌스터 대학으로 갔을 때에 크리스틀케 도그마틱 이라고 하는 책을 또 다시 쓰게 되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본 대학에 갔을 때 이거 크리스틀케 도그마틱 여기는 크리스틀케 도그마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버려버리고 본 대학에 가서 이제 키르케르 도그마틱 교회 교약 이건 기독교 교약이죠. 교회 교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교약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 Statt diesem Versuch fortzuführen, setzt Barth 5 Jahre später in Bonn mit dem ersten Band seiner kirchlichen Dogmatik neu ein, die auf 13 Bände anwachsen und sein Hauptwerk werden sollte.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죠. 여기 나오네. 단어를 보면 Statt 주 인피니티브를 써서 뭐 하는 대신에 der Versuch 앞에 나왔죠. fortführen 하면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führte fort, fortgeführt. einsetzen 시작하다. setzte ein, eingesetzt. der Band 책의 권이라는 거죠. 책의 권. 1권, 2권, 3권, 4권 할 때 des Bandes. anwachsen wuchsan ist angewachsen. 증가하다, 성장하다. Die kirchliche Dogmatik 교회 교약. 그 다음에 Hauptwerk은 주요 저작, 대표작이죠. 졸렌 졸테 게졸트. 예, 할 예정이었다, 의도였다, 계획이었다, 해야만 한다라고는 의미도 있죠. 문장 구조를 보면 부사절이 먼저 나오죠. Statt fortführen. 그렇기 때문에 주절은 동사 주어식으로 바뀌어가지고 setzte Wort neu ein. einsetzen이 동사죠, 그죠? Die auf 13 Bände anwachsen. 관계대명사절이 관계대명사죠. 13권으로 이런 말이죠. anwachsen, 성장하다. 그리고 werden sollte. anwachsen, sollte, werden sollte. solte에 걸려요, 둘 다. 뭐뭇을 계속하는 대신에 그는 뭐뭘 시작했고 그것은 뭐뭐 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봅니다. diesen Versuch fortzuführen. 이 시도를 계속하는 대신에 계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계속하는 대신에 이 시도라는 게 뭐예요?
바르트가 앞에서 보여준 크리슬리케 도그마틱 이벤트법 교회 교약 기획, 기독교 교약 기획을 작업을 이제 계속 써나가는 대신에 왜냐하면 교회 교약 기획은 1권만 썼거든요. 그때 이제 2권, 3권, 4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쓰는 대신에 바르트는 제츠테 아인이라고 그랬죠. 아인제첸 시작했다. 뭐를? 핀프야르 슈베트 5년 후에 본에서 이때 에스텐반트 제1권이죠. 제1권 그의 교회 교약의 제1권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시작했다니까 제1권을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5년 후에 본에서 교회 교약 제1권을 새롭게 시작했다. D가 나오는 관계대명사죠. D는 키르힐케 도그마틱. 그 교회 교약은 13권으로 성장해야만 했고 라는 놈인데 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주요 저작, 주저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되어야만 했다. 안박센 성장해야만 했다.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의 13권으로 늘어나 그의 대표작이 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르트의 결정적인 신학 저작, 교회 교약의 출발을 설명하는 문장이죠. 앞서 교회학 초안, 기독교 교약 초안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 작업을 이어가기보다 더 깊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새로운 신학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교약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책은 13권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다 완결되지 못했어요. 완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신학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계시, 성육신, 은혜, 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시 중심의 교약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계시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문장. Auch in den Jahren vor 1933 fällt es nicht an gelegentlichen öffentlichen Stellungnahmen zu kirchlichen und politischen Fragen. 단어 정리를 좀 볼까요? auch 또한 die Jahre, 연도들, 시기들, 와 이전의, 앞의, 다티브죠. 펠렌펠트 게벨트,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 es fällt nicht an 하면 뭐뭇이 부족하지 않다. 이건 이제 관용구로 외워둬야 됩니다. es fällt nicht an, 다티브 씁니다. 부족하지 않다, 풍부하다. 갤레겐틀리키 하면 가끔의 간헐적인, 웨펜틀리키 하면 공개적인, 공적인, 이 십첼롱 나음에 하면 입장 표명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논평. 키르힐리키 교회의 폴리티시 정치적인 프라하의 문제죠. 질문. 주저리 전체입니다.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1933년 이전 시기에서도 이런 말이 되겠죠. 1933년 이전의 시기에서도 felt as nicht an이니까 felt as nicht가 없고 an만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다인데 felt as nicht an 하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뭐가 부족하지 않으냐면 갤레겐틀리히 이따금의 때때로
에펜틀리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부족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많이 하게 되었다. 무엇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이냐 하면 주 키르케는 폴리티신 프라겐 교회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괴팅인에 있을 때에 강의하고 뭐 교의학만 쓴 것이 아니라 변혁법적 신학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교회에 관련된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거죠. 교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바르트의 간헐적인 공개 입장 표명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제 바르트가 1933년 히틀러 집권 이전에도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게 돼요. 그 이전에도 이미 신학적 입장을 넘어서 사회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도 정언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억눌려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이제 신학생들과 교회 목회자들 입장에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발언을 안 하거나 잘못된 발언만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학문이다.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같이 똑같이 정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히틀러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 바르트가 맞서가지고 바르멘 신학선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르트가 그러니까 평소에 역사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신학의 범위를 교회 안에 테두리에 좁게 가둬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정언되어야 된다. 이런 평소에 신학적인 훈련과 글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히틀러에게도 저항할 수 있었고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도 저항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르트가 바르멘 신학선언을 작성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르트에게 교회와 신학의 사회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었다. 많이 했는데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하면 이 2시간 주간한 거에 대한 보강으로 충분한 양이 걸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여러분들이 국어 신학 원서 강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고 같이 신학적인 고민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 잘 보내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일들하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수고했습니다.